서범수 간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건은 우리 시장님의 개인적인 도덕성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 시장직의 정당성에 비추어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증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과 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럴 의도도 추호도 없습니다.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명태균 증인을 2번 만난 후에 절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입장이 변함이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신문 때 수사기관에서 밝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이제 언론 보도에 따라서 또 인터뷰도 하시고 제가 육성으로 뭐 듣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특별히 입장이 바뀐 게 있으면 말씀해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오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자제하겠습니다. 글쎄요. 좋습니다. 어쨌든 질의하겠습니다. 강철원 전 부시장 등 캠프 관계자들도 명태균 증인과 여론조사 방식 등으로 다투고 2월 중에 절연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똑같죠? 이게 다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철원 전 부시장은 지난 3월 20일 날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PNR 여론조사 공표조사인데 공표 전에 전송을 받은 게 나왔어요. 이건 상당히, 그리고 그 여론조사는 21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시행된 PNR 조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님께서 21년 3월 14일 날 옷에 훈풍이 분다, 이런 페이스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안철수와 단일화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앞서는 조사를 페이스북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근데 그 조사가 PNR 조사였어요. 이미 PNR하고는 절연을 다 했는데 그거를 인용을 하고 또 강철원 전 부시장 핸드폰에서는 그런 자료가 나오고 조금 자가당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입장이 있으세요? 전혀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오늘 답변은 사실관계에 관한 한 자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시켜봤는데 허점이 많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테스트는 시켜본 거네요. 여론조사를 시행을 하게 한 거죠, 그죠? 그런 적은 있습니까? 그것도 답변을 안 하시는 겁니까? 오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옹졸하신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식 의원님, 지금 점잖게 물어보시지만 사실상 저의 정당한 수사를 받고 정당한 이거는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계십니다. 이건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언론 기사를 통해서 확인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한 사기꾼이 물건을 팔러 왔다가 쫓겨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명태균 증인을 만났을 당시에 아마 여의도 연구소의 자문위원으로 있었고 지상욱 연구원장이 임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 관계자고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뭐 비즈니스 할 수도 있는데 한 사기꾼이 물건을 팔러 왔다가 쫓겨났다라는 식으로 너무 과하게 표현하는 것은 뭔가 원한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아서 나는 전혀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무 세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지나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떠세요? 그것도 역시 말씀을 안 하시는군요. 그러면 네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김한정 우리 후원 회장 하시는 아주 그 가까운 분이시죠. 이분이 결국 3,3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논란으로 돼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뭐 입장은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김한정이라는 분은 공정과 상생학교의 대표이사로 계신데 PPT 한번 올라보세요. 이사 7명 중에 한 분은 돌아가시고
5명이 모조리 서울시의 유관기관에 취업을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고위직으로 취업을 했는데, 이건 좀 뭐라 그럴까요? 정황상 상당히 좀 의심이 갈 만한 대목인데 좀 해명 좀 해 주시죠. 우리 서울 시민한테, 아니 이거는 사실은 팩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검찰에서 밝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네? 서울 의료원 이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님께 직접 사인도 하셨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장이십니까? 검찰에서 밝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명태균 증인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오세훈 시장을 처음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의 소개로 만나셨습니까? 저는 김무성 대표가 한 여의도 거기에 갔을 때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소개시켜 주려 하길래 제가 얼굴이 배신 배반형이라서 나 안 만나겠다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9일 날 제가 오전에 반기문 총장님을 뵀거든요. 김영선 의원하고 뵀는데 김영선 의원이 계속 오세훈 시장을 만날 걸 독려합니다. 그래서 중국집에 갔다가 오후 4시에 김진태 지사, 그 당시에는 이제 국회의원 떨어져서 저는 서울 지리를 잘 모르지만 강남 뱅뱅 사거리에 사무실 오픈하는데 시간이 비어서 그래서 광진구 을에 구이동 그쪽에 해서 오세훈 시장을 만납니다. 그게 2020년 12월 9일입니다. 12월 9일 날 만났다는 거군요. 네. 근데 그 뒤로는요. 1월 연락이 22일까지 1월 22일 날 4차례 통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죠? 저는 4차례 통화라고 얘기 안 하고요. 거기 나온 게 그렇습니다.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언론에 나온 건데 어떻든 그러니까 그 1월 20일 어간까지 몇 번 만나신 거예요? 그게 제가 설명드리면 오세훈 시장이 1월 8일 날 김영선 의원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전화를 하고 뭐라고 하느냐? 그때 왔던 명태균이 아니고 제가 명함을 줬는데 높으신 분이시니까 버렸는가 봐요. 명태근 회장을 좀 소개를 시켜달라. 그분을 좀 만나고 싶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면 사람 만나는 그냥 만나는데 본인이 요청에 의해서 그 전화가 옵니다. 예, 그래서 언제 서울에 올라오시느냐? 예, 보통 월요일 날 간다. 무슨 일 때문에 오시느냐? 알겠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러 월요일 날 올라간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장이라고 하니까 무슨 위원장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담 삼아. 네, 알겠고요. 그래서 본인이 꼭 만나자 해서 예. 1월 20일 날 만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월 20일 그때도 만났고 7차례 이상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까도 우리 권칠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네. 하셨는데 7차례 만난 것의 시간과 장소를 특정했다, 검찰에서. 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1월 있어요? 20일 날은 그 송세프라는 데서 만나요. 네, 송세프. 예. 네. 거기서 이제 한 4, 50분 얘기하다가 강철원 씨가 와요.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했다가 본인이 송세프에 사인도 해주고 해요. 그 메뉴도 제가 다 기억하고요. 제가 구치소에 있는데 무슨 자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대로 얘기하고. 두 번째 22일 날은 네. 그 사람들이 말도 많은 장복터널에 넘어가는데 전화가 와요. 나경원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고. 예, 그게 이제 1월 서울로 22일 올라왔습니까? 날이고 장복터널 4번 전화가 옵니다. 네. 울었느냐 짰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7번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 장소와 시간을 특정했다고 해서 하죠. 그 자료가 네. 담아 있는데 23일 날 제가 서울에 올라옵니다. 그 처음으로 서울 가는 버스를 타고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에 와요. 그래서 2호선을 타고 여기 와요. 거짓말할 게 무슨 문자 주고받고 카톡 다 나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 2호선을 타고 와가지고 예. 어디에서 만났는지. 당연히 사무실에서 만나요. 사무실에서. 23일 날. 예. 그리고 22일 김종인도 이후에는 만나요, 따로 가서. 22일 이후에는 아까 23일 날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23일. 예. 그러니까 27일 날 또 청국장 집에서 만나요. 27일 30일 날 청국장. 장어집에서 만나고. 알겠습니다. 예, 저보고 이야기하시면 네. 그리고 조은이도 만나요. 오세훈 때문에. 네네. 예. 네. 아니 본인이 정무 부시장했다면서요. 예. 남편분이 같은 로펌에 있었다면서요. 알겠습니다. 왜 단일화 안 합니까 하니까 오세훈에 대해서 쫙 1시간 동안 제가 그분이 얼마만큼
안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알아요. 어떻든 뭐 여러 그 정치인들도 나오고 구체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물론 이것을 뭐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그 시장님께 질문한 것 중에 한 사기꾼이 물건을 팔러 왔다가 쫓겨났다. 저는 이게 되게 과한 얘기라고 보이는데. 물건을 뭘 팔아요? 미래한국연구소가 김태열이고 그저 강혜기가 동업했다고 폴더에 다 나와가고 자기들 다 정리했는데 어저께 봤잖아요. 여론조사가 81건에 3억 7천입니까? 58건에 그 2억 7천입니까? 14건이고 김건희한테 준 거는 9월 5일 날이 마지막이고 윤석열은 9월 30일, 10월 21일 날 준 게 마지막이고 경선은 11월 5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뭘 팔아야죠. 네. 그리고 광역단체장 국민의힘에 6명이 저하고 관여가 됐다면서요. 네. 전화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물건 팔러 갔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를 1월 22일 날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예. 돈이 없어서 2천만 원 김한정 씨한테 빌리러 간다라고 이제 후보 돈이 없어가 아니고요. 내용이 예. 틀려요. 정치자금법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때문에 본인이 2천만 원 빌리러 간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나중에 비용 처리하면 되지. 예. 정치자금법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철강하는 김 회장을 만나러 간다고 그렇게 저는 김한정 씨를 그 뒤로 한참 뒤에 만나요. 그럼 한참 뒤에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김한정 씨한테 왜 강혜경을 소개시켜주고 김태열을 해서 그쪽에 돈이 들어오고 여론조사 돌아갑니까? 네. 그럼 김한정 씨하고 나하고 뭐 아는 일명식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누가 지시했습니까? 옆에 계시잖아요. 본인이 뭐라 그러는데 아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본인도 지금 기소돼서 재판 가는 거 알잖아요. 알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실토하네. 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네, 마지막 질문 할게요. 예.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대납했다고 하는데 예. 여론조사 비용이 맞습니까? 3,300만 원인지 얼마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쪽에서 영업을 그러나 했고요. 어쨌든 대납했다는 건 확실합니까? 아니 대납을 했죠. 자기가 해갖고 그 연결해갖고 그 다음에 5천 몇백만 원이 든데. 오세훈 시장이 거는?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아세요? 어때요? 오세훈 시장이 명령했다. 나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장복터널에서. 아, 장국 터널에서. 왜? 자기가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기는 자꾸 나경원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와야 된대요. 아, 세상에 선거가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때 무슨 나경원 이기는 여론조사가 왜 나와요? 네. 시작도 안 했는데.